안녕하세요, 아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작년에 차를 받은지 작년 4월 달에 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4개월 정도 됐는데 1년 이상 운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차를 몬 지는 14개월 됐고요. 키로수는 28,600km가 좀 넘게 찍혀있네요. 한 달에 대충 한 2만 km 탄 꼴인데,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연비 그리고 정숙성을 많이 따지시는데, 실내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게 그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뭐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터로 갈 때는 소음이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엔진이 개입이 되면 조금 이렇게 엔진 음과 함께 조금 소리가 나는데 뭐 그렇게 뭐 거슬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훨씬 더 정숙한 차량들이 많겠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는 뭐 적당히 조용하다, 뭐 크게 시끄럽다고 느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연비라고 생각을 해요. 연비. 아마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분들도 많고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전기차로 가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래서 가솔린 차량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내연기관 차량이라서 좀 그렇고 해서 중간에 타협을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했는데,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가 작년 22년 4월 달이었으니까 좀 따뜻한 날씨였죠. 그때 운행을 했을 때 연비가 18.2km까지 찍히더라고요. 그러고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떨어지더니 17.1km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17.4km까지 또 다시 연비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평소 운행 습관이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주행 도로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보통 고속화도로와 그리고 시내 구간 요 비율이 한 7대3 정도, 고속화도로 7, 시내 구간이 한 3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요, 한 17에서 18km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전에 몰던 차량이 한 8km대가 나왔으니까 2배가 넘는 수치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비예요. 유지비도 덜 든다는 얘기니까. 근데 뭐 운행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연비에 좀 편차는 있겠지만 대충 봤을 때, 정말 대충 몰아도 한 15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약 500m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유도선을 따라 단점, 뭐 따질구레야 뭐 장점 뭐 이런 것도 많겠지만 가장 큰 부분만 따졌을 때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도 역시 자잘구레한 거는 뭐 있겠지만, 크게 따지면은 2열에 탑승했을 때 이제 좀 1열보다 좀 꿀렁거린다고 하죠. 좀 멀미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와이프가 애기들 케어를 위해서 뒷자리에 탔을 때 느꼈던 건데, 확실히 저도 이제 이런 리뷰를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래도 뭐가 꿀렁거리나 하는데 운전자는 2열에 탈 일이 없으니까 못 느꼈는데, 동승자인 이제 와이프가 탔을 때 좀 꿀렁거리는 그런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아마도 2열이 1열에 비해서 승차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 하이브리드 SUV 차량을 구매했던 게, 저희가 이제 애기가 둘이 있고 애기들이 좀 커가면서 좀 캠핑을 좀 즐기려고 좀 큰 차량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뒤에 잠깐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
네, 저희가 지금 4인 가구 일어났어요? 좀 더 가야 돼요, 아들. 네, 갑자기 아들이 깼고요. 아들 잠깐 보여주세요. 알았어. 아빠 얼른 갈게, 친구야. 안녕. 알았어. 도착하면 깨워줄게. 도로에서 오른쪽 네, 고속도로 아들이 입구로 주행하세요. 4인 가구 캠핑 짐을 실었을 때가 한 저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텐트는 저희가 그 리빙쉘 텐트 응. 그 4계절용으로 샀고요. 크기는 그게 펼쳤을 때가 9m인가? 그러니까 꽤 큰 사이즈로 샀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간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뭐 캠핑짐이 많으신 분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꼭 이거 썬루프 옵션은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위에 뭐 달고 다니시잖아요. 캠핑짐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썬루프 옵션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뭐 장점은 뭐 그 정도가 있겠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열에 탔을 때 좀 멀미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죠. 엔진 오일에 휘발유가 개입이 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차를 운행하면서 엔진 오일을 3번 갈았는데요. 3번 갈면서 이제 정비소에 가서도, 기아 오토큐에 가서도 물어보고 뭐 해도 항상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 크게 이상 없고, ECU 업데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뭐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휘발유가 다 연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뭐 사실 모르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차를 잘 모르고 많은 차를 접해보진 않았지만, 뭐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자가 없는 차량을 저는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뭐 모든 차량에 하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제조사에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런 하자가 없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내가 형편에 맞게 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이런 차량들을 구매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밖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인터넷상에서까지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싸우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사실 이런 고민도 안 해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다른 차 사면 되니까. 근데 돈이 없거나 모자라니까 그런 선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이런 거를 서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약 좋겠어요. 700m 앞 시속 100km. 너 왜 이런 문제 있는 차 타냐? 약 2km 앞 뭐 이렇게 따지면 사실 문제 없는 차량을 본 적이 없어서 차를 안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야 이거 문제도 없는데 뭐 아무 일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굳이 인터넷상에서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시면서, 정신적인 이런 걸 소모하시면서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제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도록 더 완성된 차량을 만들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아무튼 뭐 약 1km 그렇습니다. 고양 톨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근데 현실에서 너 왜 엔진오일 그거 혼입되는 그걸 그 차를 왜 샀냐 이렇게 하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진 못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연비 좋습니다. 정숙성 보통 같아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시끄럽지도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그 정도 같고요. 공간성, 이제 패밀리카로서의 크기가 적당한가 보고 다시 한번 뒷자리 한번 저기 짐 실은 거 저희가 지금 캠핑 가는 길에 이걸 찍고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의 캠핑짐 뭐 아주 뭐 많이 싣지도 않고 적당히 실었던 그 정도가 실으면은 저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점, 엔진 오일 그 휘발유 개입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100% 편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차량들은 좀 그 부분이 개선이 돼서 나오길 바라고요. 아무튼 너무 서로 싸우고 이렇게 좀 비난하고 이런 게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애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완성된 차량을 만들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뭐 차에 대해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완전 그냥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아빠로서의 느낀 점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제 차량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요만큼이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댓글이든 뭐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한번 리뷰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